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마 부모님들은 웬만하신 분들 저 아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 이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 같은 데 막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네? 양심냉장고, 뭐 이경규와 간다 이런 프로에 같은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삐까뻔쩍할 정도로 나의 학력과 경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중학교 입학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인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덕수초, 그 당시에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도 않아서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덕수국민학교, 뭐 교동국민학교, 뭐 해화국민학교. 그 중에 저는 제동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경기중학교를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를 쏙 들어갔다. 여러분 경기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였는지 모르지만 한 해에 한 30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웃기지도 않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서 서울대학교를 쏙 들어갔다. 거기에 무슨 줄 아십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바로 행정고시 합격해버렸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상관으로 타다가 또 사법고시를 봤는데 수석 합격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들으면 저 사람이 경력이 대단히 삐까뻔쩍하다고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그저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 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고시공부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 학생들 막 묻는데 난 다시 되면 고시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검찰청에 검사가 돼가지고 딱 구입을 했어요. 검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겠죠? 오케이 출근했어. 하루 종일 검사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상사에 가요? 상사에 가죠? 안 가요? 도둑놈, 사기꾼, 깡패, 나쁜 짓 한 사람, 간통한 사람, 강간을 하고서 공격한 이런 친구를 맨날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 했겠어요? 했어? 안 했어? 때렸어? 안 때렸어? 훔쳤어? 안 때렸어? 우리 학생들이 막 하루 종일 그 짓 하다가 퇴근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에 상대방을 취조하고 조사하는 일에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기 경찰하고 학생들도 있는데 경찰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경찰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적성에 맞았냐? 안 맞았어. 안 맞았어.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라고 물었더니 안 훔쳤어요. 그래.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집에 가라.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그래. 그럼 왜 훔쳤느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그래. 아 그래? 불쌍하구나. 집에 가라 그래. 우리 학생들이 묻는데 이런 사람 검찰청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런 사람이래. 그럼 왜 그럼 나는 그랬느냐? 그 당시에 저에게 남자가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사자를 붙여야 세상 사람이 알아준다. 다 그렇게 해서 달달달 들보까지 대학 가라 고시 공부를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머리 옳은 줄 알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가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답선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라도 보면 내가 작심을 하고 보면 붙을 자신 있어요. 내 적성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나이 때 저에게 여러분의 타고난 적성을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찾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세, 돈, 권력, 사자 이런 얘기만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4차 산업혁명 영적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독일에서 사실 먼저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이거 유행한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슈밥이라는 사람이 포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느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생략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써 땄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앞으로 자동차 언제 살 거예요? 취직하면 곧 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자동차하고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를 개인이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버 택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콕콕 누르면 3분 만에 차가 되네요. 그걸 타고 가면 집에 그 차가 작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동차를 사? 자동차를 사면 등록세 내야지, 뭐 매달 매년 세금 내야지, 또 자동차를 보관하려면 큰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죠?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게다가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그 택시에 운전수가 있어 없어? 운전기사 있어 없어? 무인 자동차가 온다는 겁니다. 자동차 택시 기사들 지금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학교에 오시면서 무슨 나는 토건이다, 건설이다, 무슨 헤어 일을 하겠다, 호텔에 취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존재하려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세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판사, 검사,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판사, 검사, 웬만한 판례 검색 같은 것도 AI, 로봇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병 진단을 로봇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이 격동의 시대를 살게 되는지를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차 혁명 시대는 평생 직업이 없어집니다. 평생 직장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몇 번 평생 동안 직장을 갈아치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완전 별로 안 들었나 보네요. 고개를 자꾸 흔드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냥 지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AI나 로봇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 무슨 위험한 일 이런 것들 다 로봇가 해줍니다. 방에 청소도 로봇가 다 해주고요.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슬픔을 느낀다든가 기쁨을 느낀다든가 무슨 사람들과 소통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다 기계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했다고 공부 땡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생 학습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물은 엄청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기 불이 켜 있는데 이 전기가 없었던 때하고 전기가 생겼을 때가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없었을 때하고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다못해 계산기 요새 써요? 스마트폰 보면 계산기 들어있죠? 그런데 계산기가 여러분 머리보다 더 좋아요. 아세요? 여러분이 1, 2, 3, 4 곱빼기 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데 계산기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산기가 나왔을 때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 일들은 다 로봇이나 AI가 떠맡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짜고짜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에서 4차 혁명 시대에서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저 직업이 없어져 버릴지 모르고 저 기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뭐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타고난 재능, 나의 타고난 소질, 나의 타고난 적성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물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다니라고 살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컴퓨터가 생겼어. 근데 해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직업을 바꾼 거예요. 근데 난 마음에 안 들어라고 직업 안 바꾼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많아요. 요새 여러분도 있어요? 이런 친구도 다 연예인도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뭐 그전에 안 보이지만 나 화학자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는 무슨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꿈 뭐 보고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 화면이 좀 좁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좀 우리가 꿈이라고 하거나 성공이라고 하거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물량적 가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감투나 사회적인 지위나 세력이나 사상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신적 가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온전성, 건강성 이런 것들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 심신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적 가치와 심신적 가치가 어떤 관계냐? 아무리 돈, 권력 이런 것이 좋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좋다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심신적 가치를 주인의 가치라고 하고 물량적 가치를 포장품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성공과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밖에서 누가 출세했다더라, 돈을 많이 벌다더라, 뭐 하면 잘 된다더라 라고 하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도 성공도 행복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면 머리가 있고요, 가슴이 있고 몸이 있다 이게 말하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는 주로 머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의 방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출세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사회적인 시세입니까? 아니면 똥똥거리고 사는 겁니까? 난 뭐 해볼지? 내가 뭘 하면 돈 좀 잘 벌리지? 우리는 맨날 그런 궁리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찾아야 돼? 내 안에서 찾아야 돼. 여러분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 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적성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적성에서 답을 찾아야 꿈, 성공,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지. 돈, 권력, 뭐 어쩌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적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적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은 어디서 찾느냐? 나의 타고난 적성에서 찾는다. 나의 꿈, 성공, 행복도 나의 타고난 적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성이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이 학생들 전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맞죠? 우리가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마음 솜씨가 모두 다르지만 적성이 모두 다릅니다. 공부.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안 해요? 다 못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학생은 공부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돼요? 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학생은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딱 한 사람이십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보세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야? 공부 잘하는 적성을 타고난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맞죠? 제발 좀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해도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썼다 지었다가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지. 그런 친구는 공부 잘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부 잘하는 적성을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재주를 타고났다면 공부를 못해야 된다고. 맞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 울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타고난 적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학생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책임이 누구 때문입니까? 학생 대답할까요? 학생 공부 잘해 못해요.
근데 그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 그 옆에 친구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적성을 타고나는지 못하는 적성을 타고나는지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아니죠. 엄마의 남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유전된 것이 바로 타고난 적성에 맞죠? 그러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왜 이렇게 웃어요? 엄마 책임이 아빠 책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 달달달 줄 못 가가지고 공부 안 하느냐고 주워 박는 얘기는 얘기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쁜 학생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적성을 타고났을 뿐이지. 공부 못하는 학생은 나쁜 학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전국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왜 웃으세요?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는 공부 못하는 적성을 타고난 대신에 다른 적성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타고났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적성도 있고 저런 적성도 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나는 전국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크게 우리가 박수 쳐서 그들에게 응원해, 위로해,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것은 일정한 특기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훌륭하고 잘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같이 고시 몇 번 붙어도 몇 가지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재주에 들리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자기가 타고난 적성을 잘 개발했느냐, 찾았느냐,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박수를 쳤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세상에 지나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박수 쳐본 적 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반드시 다른 재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우리 때가 청소년들 크게 셋으로 나와봤더니 학자나 연구자가 된 지식인형 특기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데 이 특기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쪽에 학자나 연구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대학교 가요. 왜냐면 하루 종일 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실의 연구자가 돼서 하루 종일 썼다 연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학을 가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이런 데 특기가 있는 친구들 둘 합하면 10%, 20%도 안 돼요. 나머지 70%, 80%는 그런 특기가 없습니다. 달달달 외우는 특기나 아니면 문화예술, 체육 이런 특기가 없는 친구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 전 세계 인류 중에 70%, 90%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소방학과도 있던데 소방학과라든 소방관이 된다든가 기술자가 된다든가 경찰관이 된다든가 셰프가 된다든가 플로리스트가 된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특별한 적성이 특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적성들이 융합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에 나중에 정말 슈바이처 같은 봉사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종교인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 대체적으로 이 80%, 70%, 90%의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데, 우리는 하도 어린이들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죠. 이런 무식한 질문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기왕에 공부 얘기를 하려면 너 무슨 과목 좋아하냐? 무슨 공부 좋아하냐? 이렇게 하고 물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물어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 우한 때, 이거 제가 한 20, 30년 전에 어떤 친구가 칼럼을 썼더니 여기 교육계에서 아주 많이 인용이 돼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어떤 미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합니까? 아,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토끼는 어떤 적성을 타고났어요? 깡충깡충 뛰는 적성을 타고났어요. 맞죠? 거북이는 어떤 적성을 타고났어요? 엉금엉금 기는 적성을 타고났어요. 근데 이 적성이 다른 사람이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보세요. 개미하고 배짱이가 있는데 배짱이가 이런 내내 노래 부르다가 겨울철 돼가지고 어디로 가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배짱이 태어난 아이가 여름철 내내 노래 안 부르면 그게 배짱입니까? 아니, 이 우왕이 보면 토끼는 나쁜 놈이고 배짱이는 나쁜 놈이었잖아요. 여러분, 배짱이는 나쁜 놈이고 토끼는 나쁜 놈입니까? 내가
내가 토끼나 배짱이라면 명예훼손을 해소했다는 것이 고소했거든.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여러분 중에는 토끼의 적성에 비슷한 사람도 있고 거북이의 적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개미의 적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배짱의 적성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탁월한 적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것인데 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내 적성에 맞는 건데 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신발이 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때는 신발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낮잠도 하고 싶어. 근데 뭐 훌륭한 어머니께서 그 공부해라 그래. 그 신발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대방의 여러분 다 아세요. 그렇게 신발이 나서 일을 하면 성과가 클 가능성이 있고 창의성이나 상상력도 저절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딴 생각을 제가 지도한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 친구들 맨날 몰래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근데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축구하고 싶어. 그래? 축구해. 다짜리 치고 축구해. 학교 때는 축구를 열심히 하더니 이놈들이 애들 뭉쳐다니면서 난 별별 생각을 안 하더라. 딴 생각을 안 해. 왜? 몰입을 하니까. 짐작이 갑니까?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잘 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적성을 찾으면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적성 찾기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진리라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적성을 찾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교 갈 때 무슨 과를 할까? 내 적성이 뭘까? 적성 검사도 해보고 좀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내 적성을 찾을 수 있는지 골똘하게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난 너무나 개탄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적성 찾는 방법에 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쏘라기처럼 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적재적소, 적절한 제목이 적절한 장소에 가 있어야 이게 성공하는 길인데 적성이란 뭐냐? 이게 다 생각하고 흥미입니까? 재능입니까? 적성이란 인터레스트입니까? 탤런트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저거라고 얘기하는 친구. 그러니까 흥미라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흥미를 갖는 거예요. 흥미를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TV를 보다가 나 저거 하고 싶어. 위인전 보다가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소문 듣고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터레스트, 흥미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탤런트는 뭐냐? 실제 내가 잘해. 손놀림을 해봤더니 잘하고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이라고 하면 탤런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탤런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해. 근데 언제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 그래 난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하기 싫어.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성이라는 건 뭐냐?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게 aptitude.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처음 들을 겁니다. 처음 들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이 aptitude, 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멋있는 걸 보고 나 저거 되고 싶어. 미장원 지나가다가 나 헤어 디자이너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 호기심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호기심을 가지면 뭘 해야 되느냐? 즉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즉각 체험을 해봐야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 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내 적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근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직접 해봤어. 체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잘해. 그럼 뭐예요? 적성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바로 적성 찾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봤더니 직접 체험을 해봤더니 막상 해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더라라고 한다면 그것도 소득입니다.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라고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아까운 건 아닙니다. 이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험해야만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오늘 뭐 음악을 들으신 분이 계신데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산속에 살아가지고 피아노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피아노 재능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겠지. 근데 산속에서 내려가서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주먹질을 하는데 반해서 그냥 뭐 손가락도 잘해. 그럼 피아노 시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체험은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성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텐데 적성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적성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특기가 무엇이냐는 말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축구를 특별히 잘해요. 노래를 특별히 잘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적성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적성을 모두 찾는 것이 적성 찾기의 과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손 놀리기를 잘한다, 몸 움직이기를 잘한다, 머리 쓰기를 잘한다, 계산 잘한다. 여기 뭐 8개밖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게 10개, 20개, 100개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단계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전문들하고 이 캠프를 할 때 백지 한 장을 나눠주고 여러분 지금 꼭 하고 싶은 것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걸 적어보세요. 쫙 적어요. 나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빨리 지금 막 이렇게 적어요. 뭐 춤을 배우고 싶어요. 뭐 래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쫙 적어. 두 번째는 뭐냐? 잘하는 걸 적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새로 백지 한 장 주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실제로 체험했더니 내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야겠다. 실제로 체험 안 해보면 안 되죠. 해봐서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게 쫙 적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고 나서 지금은 정말 놀고 싶어 놀아라. 놀고 나서 뭐 무슨 일인가를 할 때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서 보충을 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잠자는 거 좋아해라고 쓸 친구도 있어. 얼마나 잠을 못 자서 잠자고 싶어 하겠어. 여러분 지금 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중고등학교 친구들 잠 못 자는 친구들 많아요. 제발 잠 좀 자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난 청소년 운동을 평생 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잠 좀 재고 계자! 내가 노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자는 것도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잘하느냐 이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자는 겁니다. Know yourself!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어. 대르폰 신전에 써있다는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알려졌는데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 인간이란 말이야. 내 자신이 뭘 잘하는 인간이란 말이야. 우리 학생 뭘 잘하는 인간이신가? 그 옆에 학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잘하는 인간입니까? 그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타고난 적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적성 찾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적성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적성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 적성 찾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이 물고기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는데 적성을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다 같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뭐죠?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공통 부분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도대체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파란색인데 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이 무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적합한 인간인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위대한 작업, 이 작업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를 스스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 찾기를 끝난 다음에가 뭐냐? 바로 진로 찾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진로 체험 과정들 여러 가지 많이 겪어보고 어디서 해병대에도 가보고 바닷속에다 가보고 어디 여행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을 텐데 기업에도 가보고 공장에도 가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봤을 텐데 가서 뭐 봤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거 보고 뭐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런 견학을 할 때,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한 거.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한 거. 그때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여러분 얘기가 와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 나의 적성이 뭐라고, 앞에 말한 공통점이 뭐라고 이렇게 나타나다면 그것을 융합을 하라. 그러면 직업이라든가 진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제는 뭐냐면 적성을 융합하라. 여러 가지 적성을 융합하라. 이 말을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로나 직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적성을 어떻게 한다고? 융합하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 자체도 영어 처음 드셨을 텐데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도 세 번째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축구공을 잘 찬다, 뭐 분석을 잘한다, 말하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제일 잘하는 축구를 100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몇 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점 정도, 90점 정도. 자기 멋대로 쓰면 돼. 이건 누가 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다. 그 다음에 그 각 적성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아주 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또 내가 잘해. 근데 돈이 없어. 그 기계를 그 기구를 살 수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도 점검해서 OX를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바로 각 적성을 다행히 융합해보라는 거예요. 융합해보면 한 가지만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오죠. 첫째로 이 다양한 적성을 융합하면 직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난 소방관이 될까? 경찰관이 될까? 헤어 디자이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적성을 융합하면 직업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취미나 봉사나 기타 활동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저 음대 교수님도 오셨는데 저 음대 교수님 중에도 연주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연주를.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 가르치는 적성이 또 하나가 있어서 아주 연주하는 것보다 가르치기 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두 가지 적성이 융합된 거예요. 그런데 연주는 무지무지 잘하시는데 이 저 가르치는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적성의 융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이 박수영 선수는 축구 공을 잘 찹니다. 근데 지금 그만뒀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더 못하겠지. 그럼 박수영 선수 뭐 해먹고 살아야 되죠? 아이들 뭐 가르치고 좀 이런 걸 재주가 있다고 하는 적성이 병합이 되면 체육 지도자가 되겠지. 근데 최근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난 체육 지도자 안 하겠다고 했다고. 뭐 행정가가 되겠다고 무슨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20살 때 30대에는 축구 선수 볼 차는 걸 아주 잘했어요. 근데 박수영 선수 가서 안긴 사람이 전 누굽니까?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수영 선수만큼 축구 잘했어요? 못했어요? 좀 못했어요. 그런데 뭘 잘해? 감독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 감독이 된 것이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요. 그 옆에 있는 분, 이분 텔레비 축구 중계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인데 저분도 축구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박수영 선수만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만큼 못했어요. 근데 뭘 잘해요? 중얼중얼 하는 거. 중얼중얼 하는 거. 해설하는 거.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 하고 이런 말을 잘한다든가 또 무슨 저 분석을 잘한다든가 가르치기를 잘한다든가 이런 적성들이 융합해서 이거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를 많이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직업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학교에 오면서 여러 가지 국리 끝에 나는 소방 쪽이다, 나는 경찰 쪽이다, 나는 무슨 뭐 건축 쪽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오셨는데 왔는데 그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성이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적성이 언제 또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꾸준한 적성의 발견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적성을 융합하면 직업 1, 2가 나오고 3도 나오고 취미 봉사할 때 인생 2막 3막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 하나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꾸준히 선택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인생 2막 3막 50세가 돼서 60세 돼서 회사에서 그만뒀다. 뭐 먹고 살아야 되죠? 치킨집을 하면 잘 된다더라. 한 퇴직금 받은 한 2억 걸어봐가지고 치킨집을 했는데 다 날려먹어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맨날 그 궁리만 하고 치킨집을 하는데 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보니 방 목을 비트는 재주가 있다든가 그래야 치킨집을 하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돈이 잘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궁리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적성 찾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적성 찾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사공은 남들과 비교합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남이다. 맞습니까? 난데 왜 자꾸 사사공은 남들의 시선을 비교합니까? 왜 학벌을 자꾸 비교합니까? 내가 명색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서울대학교 졸업장 어디 갔다 내본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써볼 데가 없는 졸업장이 바로 그 졸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벌을 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차별을 해요.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 가지고도 차별합니다. 의료인, 법조인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저 이제 다 사형 사람입니다. 다 사형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지위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을 해야만 반드시 출세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요. 요즘은요. 사장은 밖에 왔다 갔다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설명도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적성이 맞는 사람이 사장이 해야 되죠. 그런데 공장장은 공장에 앉아서 기계에 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공장장은 연봉을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주면서 모셔간다. 요새 그 시대에 아시겠어요? 교수를 높은 거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실력만이 평생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운데 빨리빨리 전화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평생에 과전하는 이 항목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세포 발달 시기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충 이런 겁니다. 3살 때까지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뇌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4살, 5, 6살 때는 이 전두엽 부분이 발달해야 할 준비 확 발달한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축두엽 부분,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이 두전엽이나 아인슈타인이라고 수학이나 과학에 잘하는 게 이때 나타난대요. 여러분 중에 가끔 우리 아이가 3살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계신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 그 개념은 이때 돼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투두엽이 발달하고요. 그 시각, 그림, 여러분들 중에 있겠지만 이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 중학교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에는 그때까지 형성된 이 각 부위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여러분의 탁월한 적성은 다 밝혀졌던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중학교 말까지 발견된 적성을 또 활용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난 거기 다니는 친구를 제일 일단 이뻐요. 그 친구들은 졸업하고 바로 취직자로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친구들은 뇌 발달 과정이 부분별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4년 뒤에 대학을 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허송세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긴 것이 이 적성 찾기는요 평생 찾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떤 AI가 나타나고 어떤 로봇가 나타날지 몰라.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서 어떤 적성을 요구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저 황영조 선수라고 이런 거 알죠? 황영조 선수 결혼식하는 장면이 앞에 줄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누굽니까? 지금 납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한테 사진도 안 갖다 줘요. 근데 인터넷에 싸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떠나는 거야. 황영조 선수는 20대 먼주익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보고 살아야 되죠? 새로운 적성들이 계속 나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되거나 무슨 저 사업가가 되거나 체육 지도자가 제 체육 지도자의 길을 간 케이스죠. 박세훈 선수나 김민아 선수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호동 선수가 이 천하장사 때 사진인데 이때 씨름하고 다닐 때 자기가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지. 그런데 이 안에 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도 있었어요. 이거 동영상 시간이 딱 이걸 들어보면 자기가 천하장사 됐다고 온 리그를 누비고 싸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진짜 연예인 같아요. 그 끼가 있는데 다음에 텔레비전 좀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시켜봤더니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예능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은 평생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성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되어 있다가 새로운 몸을 새로운 환경이 오면서 자신의 적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저 공업고등학교 나오고 상업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3살 대통령 나왔습니다. 이 저 특성화고등학교 다닐 때 대통령 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했지만 나중에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적성들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 이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를 선택해 올 때 정말 나의 타고난 적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대충 맞춰 왔지만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 찾기 3단계, 진로 찾기 3단계 이걸 해보면서 선택해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참고해 보시고 지금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 만나가지고 여기서 복수 전공도 많이 하시고 전과도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선택 방법도 완전 늘려주세요. 막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아니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왔지만 나 소방서 호텔 뭐 여기하고 또 좀 관심 하고 싶다면 그거 공부해보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호텔에다가 미용실 만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마이웨이. 여러분은 마이웨이를 찾아가는 것이지 남들이 만들어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잔잔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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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안에 적성에서 찾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적성을 찾아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다 출세하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교도소도 많이 갑니다.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세 번째 교도소 갔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배를 받습니다. 돈, 권력, 대통령짜리, 재벌짜리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길을 개척해가 그것이 아주 위대한 성공이고 아무도 못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세요. 마이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있으면 받아주시죠. 네.